김일봉 원장님과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오신가 이렇게 잠깐 궁금했다가 또 제 일 바빠서 제가 할 일 바빠서 또 관심을 못 기렸는데 이렇게 대가로 성장하시는 걸 보면 그런 열정이 있으셔서 또 우리에게도 많은 가르침이 되고 배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초음파 저희 병원에는 영상학과 전문 선생님 계시고 또 CT도 찍고 하는데 이 초음파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또 CT로 진단을 하고 MRI까지 보냈는데도 그러니까 뭐 리버 헤만지오마 정도로 진단이 됐지만 나중에 그게 HCC나 아니면 뭐 콜란지오CA로 맹구 자리에 있던 질병이 처음으로 진단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참 내과 의사로서 이런 초음파 영상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지만은 이 질병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처음에 진단했던 것과 다른 진단 결과가 나올 때 참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봉 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많은 경험도 있으셨고 또 아까 심탄섭 교수님한테 뇌 1차 의료기관에서 오진되었던 케이스를 가지고 발표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경험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경우는 어느 한 달이나 두 달 아니면 석 달간 다시 추적 초음파를 하시거나 또 꼭 환자에게 다시 오라는 멘트를 아낌없이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 아주 풍성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제가 각 병원에 인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병원의 외과에 외과 선생님이 저하고 대학 동기라서 그 당시에 각 병원에 한 달을 많이 보내고 또 가까워서 각 병원에 부담 없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트도 많이 뵙기 그랬습니다. 초음파를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이제 늘 느끼는 게 첫째는 초음파는 스캔법이 중요합니다. 그 스캔을 어떻게 하느냐의 영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쓸 때 어떻게 써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심이랄 때 아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음파를 입문하실 때 잘하는 사람한테 좀 배워야 됩니다. 스캔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초음파의 영상의 판독법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초음파 공부를 해보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해망지오마를 또 보니까 해망지오마는 오에코로 나오는데 디제네이션 되면 해망지오마가 내부가 저에코가 되고 또는 믹스드 에코 나오고 또 해망지오마가 주위가 에코가 높으면 아이소에코 되고 때로는 저에코 된다. 그러면 해망지오마 무슨 에코냐? 오에코, 아이소에코, 저에코 다죠. 왜 그렇게 되느냐를 원리를 몰랐어요. 근데 원리를 알게 되니까 초음파의 영상의 원리 아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초음파의 영상의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영상에서 이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서수지 선생님. 서수지 선생님은 초음파, CT, MRI, 그 다음 병리가 통합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딱 영상을 보면 저놈이 병리가 어떻게 나올 거고 CT, MRI 영상이 모든 지식이 인테그레이션 되거든요. 그거 보고 이런 대가가 되면 모든 지식이 통합이 되는구나 해서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 서수신데 일찍 보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할 때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 말씀대로 추적 초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게 초음파 검사할 때 내가 아무리 안 보이죠. 안 보일 때 어떻게 하냐? 그 환자가 이머전시나 급한 환자는 당장 흥배울 건데 그렇지 않은 환자는 있지 않습니다. 그게 괜찮아요. 그럴 때는 내일 오십시오. 내일 오십시오. 그러면 내일 보자는데 물론 공짜로 내일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저희 때는 초음파 사진이 요즘엔 CD로 뽑는 게 아니라 종이로 뽑잖아요. 그걸 뽑아가지고 이제 베개 밑에다가 사진을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자면 하나님께서 오시가 걱정하는 이 질문 그게 바로 그거야. 그 다음 날 하면 희한하게도 어제 못 보던 병변이 보여요. 그래서 모를 때는 그 사진을 책 밑에 이어가 베개 밑에 얇은 책, 두꺼운 책은 안 돼요. 가급적 초음파 책이 좋습니다.
색보다 그렇게 주무시고 그 다음 아침에 초음파하면 초음파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 말은 반복하면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음파 영상 자기 케이스를 소중하게 해요. 자기 케이스를 모아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원에 옛날에 국수전이나 명인전 하면 두 사람이 누구나한테 기념 촬영하고 뭡니까? 복귀하잖아요. 복귀를 그렇게 우리가 진단 초음파하고 진단 보내면 끝이 아니고 진단을 하면 그 진단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복귀를 해보면 내가 틀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은 첫째 스케일법을 배우고 잘 배우고 초음파 원리를 초음파 원리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강연이 나옵니다. 김일봉 유튜브에 초음파 원리 강연 그거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케이스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케이스를 복귀를 자꾸 하면 됩니다. 그러고 모르는 거는 영상의학 선생님한테 자꾸 묻고 잘하는 선생님한테 물으시면 실력이 모르는 거 그냥 너무만 계속 모르는 겁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질문 부탁합니다. 질문 맞지? 아무 질문 괜찮습니다. 아무 없이 하십시오. 편안하게 아무 질문이나. 아무 질문. 김교 선생님이 오셨는데 옛날에 학교도 많이 오시고 그래가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뭐 김교 선생님 대표로 뭐 좀 질문이나 뭐 이런 걸 저한테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제일 좀 부담 없습니다. 젊은 선생님 좀 질문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김교 선생님은 학교에 제일 많이 와가 학회 평점 1위를 기록하셨어요. 예, 김일봉 원장님 오늘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초음파 중에서도 초음파를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해봤는데 할 때마다 기계 조작도 잘 안 되고 이러면서 또 항상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제 사료도 잊어버리고 다 그러다 몇 바퀴 돌고 나니까 그만 세월만 가고 이런데 그런 걸 위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으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면 그 시나리오를 내가지고 차곡차곡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심초음파 했습니까? 예. 심초음파는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심초음파 이용혁 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이 아니고 질문을 자 이용혁 쌤 질문이 한식집에 할까? 중국 음식을 주는 뭐 어쨌든 뭐 심장 초음파는 뭐 복부 초음파에 대해서 움직임을 보는 장기 보니까 허들이 높으신데 뭐 선생님도 그래도 한번 돌이켜 보시면 뭐 대학교에서는 소노그래퍼 간호사들도 하는데 선생님들이 약간 노력과 시간과 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뒷받침만 되면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고 사실 핸즈온 가르쳐 보면 다 토요일에 잡아보면 다 잘 잡으세요. 근데 까먹고 한 일주일 뒤에 환자가 오면 또 뷰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반복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뭐 젊은 제약회사 직원들 시간 되면 환자 없을 때 누워봐라면서 한 번씩 보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뷰를 자꾸 리마인드 하면서 그렇게 보셔야 되지. 이게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스케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뷰가 이쁘게 나와야 그 다음에 디지스도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항상 조금 처음에는 자꾸 리마인드 하면서 파라스타롱일 때는 이걸 보고 숏일 때는 이렇게 보고 요일 때는 어디 얘기를 그러나 리마인드를 하셔야 이게 아까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뭐 사실 복부 초음파도 심장 초음파도 뭐 경동맥이든 뭐 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움직임이나 보고 왠지 심장이면 놓치면 큰일 날 것. 초음파라서 선생님들 놓치셔도 크게 문제될 환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부탁합니다. 선생님, 그 다음 주에 질문하시면 선생님, 회장님이 질문하십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많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제가 생각해놓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강의 들어보니까 정말 대가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뭐 진료가 끝나고 환자를 보내면 끝인데 다시 팔로우하고 또 가서 차트 리뷰하고 이런 노력들이
오늘 원장님을 믿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이 또 새록새록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의대 다닐 때 본과 3학년 때인가 선택 실습이 있었는데 그때 초음파가 뜰 것 같아서 김공내과에 선택 실습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원장님께서 아직 그 학생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고 저도 예전에 김봉 초음파 교실할 때 첫 때는 이게 임원을 맡기 전이라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다녀서 김봉 원장님한테서 개근상으로 초음파 책장 하나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 뜻을 못 이어서 너무 좀 속이 상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영남위상 초음파가 연구해가지고 또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 연구에는 대개 우리 교태국 연구의 큰 자산입니다. 우리 중계학술대의 한 축을 이룰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또 연구에 매진하시고 또 발전시키려고 노력도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정말 잘 해오셨고 앞으로 이제 영남위상 초음파 연구회를 어떻게 발전해 시켜 나갈 수 있을지 어떤 포트폴리오 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 생년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가진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조직이 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창립할 때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그 다음이 거죠. 그냥 이게 안 되네. 배터리가 다 되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들하고 우리 고민하는 것이 젊은 피가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조직이 새롭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시면요, 우리 영남입사에 오시면 정말 큰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접을 해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몽땅 다 트랜스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도 이 머리가 칼시피케이션이 돼가지고 해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십시오.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오시면 우리 멤버들한테 제가 특강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하든지 선생님한테 훌륭한 초음파 강사 대한민국의 탑 티어로 만들어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멤버들 전부 다 명강사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영남위상 초음파가 3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원칙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한 달에 2번, 3번 모이는데 옛날에는 매주 모였습니다. 매주 모이는데 특별한 사유 때는 안 와도 되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뭐냐면 교통사고로 입원했거나 부모님이나 가족이 상을 당했거나 이것이 특별한 사유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부인의 결혼기념이 있거나 이 3가지 사유 아니면 무조건 참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임에서는 회원이 되려면 무조건 발표를 해야지 발표 안 하면 회원이 아닌데 지금 완화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무조건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회원들은 자기가 서울에 발표하거나 강의할 때는 무조건 여기서 발표를 해요. 발표하면 어떤 점이 3가지가 장점. 첫째는 글자가 틀린 글자가 자기는 아무리 봐도 모르는데 청중이나 관중들은 다 봅니다. 그 다음에 강의 발표를 미리 발표하면 선생님들이 강의 시간을 딱 맞출 수 있습니다. 서울에 강의할 때 20분 하면 20분, 15분, 30분, 시간을 정확히 맞추고. 세 번째로 뭐냐면 강의를 해보면 청중의일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어 하는 부분이 있고 재미없어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재미있는 부분은 많이 늘었고 재미없어 하는 부분을 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PPT를 새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장점도 멤버에 와서 혼자 공부해서는 절대 혼자 공부하면 참만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케이스를 발표하면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하고 평생의 동지 이재정 원장님 꼭 여기서 강의해 듣고 있습니다. 3장 초음파
검사의 스케이프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공인받는 천연구 수입도 늘 인정했거든요. 자, 발표. 천연구 수입도 늘 이재준 선생님 이야기 많이 합니다. 김호쌤이 하는데 제가 이 아니요. 최장은 예. 이쪽이 제일입니다. 그 최장을 총파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뭐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는 뭐 잘 안 보이니까 못 봐도 다 그만, 잘 봐도 그만, 그러고 뭐 CT 보내면 되지,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상이니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자세도 앉혀보고 뭐 옆으로 돌려보고 뭐 안 되면 물도 비벼보고 그러다도 그 다음날 또 해보고 그런 식의, 그러고 내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제가 이제 최장 소파를 기본적으로 10장을 찍는데 최장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안도 마찬가지고 뭐 GB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대학에 CD 꼽아서 보내도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 나름대로의 스케프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조금씩 보이고, 그럼 최장 테일 안 보여 그렇게 하지 말고 보려고 노력해보면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늘어가고 그 대신에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계속 아프다 하는데 나는 총파에서 안 보이면은 CT도 필요하고 MR도 필요하고 검사가 한 가지가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정상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걸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면 젊은 선생님 좀 질문 좀 해주십시오. 젊은 선생님. 예. 그 원장님께서 김일봉 초음파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지금도 수요일에 하십니까? 우리 수요일을 하는데 예전보다 매주 안 하고 한 달에 2번씩 하는데 아까 스케줄이 우리 이 자리에는 그 전공의 선생님도 저희 병원에 근무하신 전공의 선생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초음파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모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손 들어주시죠. 어디 계시나요? 정모희 선생님 한번 만나보시죠. 여기 계시네요. 원장님 여기 계시네요. 예, 정모희 선생님 잘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초음파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좀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더 크게, 아주 크게 명의가 될 그런 선생님이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뭐 꼭 수요일이 아니라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에도 하면은 저도 참석을 할 수는 있는데, 원장님이 아까 그 강의 중에 보니까 하나님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는 학교에 성경은 가끔씩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모희 선생님. 우리 전공의 선생님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시네요, 원장님. 젊은 선생님. 그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때 6개월 정도 이제 열심히 하면 이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루에 보통 한 어느 정도 기준으로 6개월 정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되냐. 이뻐하는 여자를 사랑하듯이 총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밥 먹을 때도 총